강리호 선수 이야기를 합니다. 수술을 했던 이인복 선수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미계약 선수들 사례로 본 FA 선언의 이거 득과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BC 대표팀 멤버 교체가 있었습니다. 최지만 선수 대신 최지훈 선수가 WBC는 호주전이 관건인데 넉 달째 우리 전력 분석 요원이 지금 호주에 엄밀하게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강리호 선수 얘기입니다. FA 선언을 한 뒤에 뛸 곳이 지금 없습니다. 미계약 상태로 지금 전 구단이 10개 구단이 다 스프링 캠프를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롯데 소속이었던 강리호 선수, 개명전 이름은 강윤구 선수인데 지난 3일에 본인이 SNS로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 방송까지 했고 많은 팬들이 봤습니다. 롯데의 동료들도 몇 명이 좀 지켜보고 본인의 이야기를 했는데 롯데 팬들께 감사하다,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본인이 던질 기회가 좀 적어서 속상했다. 롯데 투수들이 공이 빠른 투수가 많은데 본인은 좀 구속이 다운됐고 FA를 해야 되는데 참 뭔가 좀 FA 향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지난 3년이 좀 아쉬워서 좀 답답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1년 뒤에 보류권을 풀어주면 하는 이야기를 했다. 그것은 롯데를 떠나겠다는 말이 아니고 올해 잘하면 올해 말에 롯데가 더 좋은 조건으로 잡을 거고 못하면 안 잡을 거라고 생각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선수의 생각입니다. 롯데 구단하고의 협상을 보시면요. 롯데 구단은 강리호 선수한테 FA 선언을 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냥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선수의 몫입니다. 롯데 구단은 연봉 동결을 제시했습니다. 1년 계약으로. 강리호 선수는 협상 초기에는 1억 원에 근접하는 그러니까 연봉 동결보다는 많은 돈을 요구했고 롯데가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연봉 동결이 아니라 연봉을 내가 깎고 1년 뒤에 보류권을 풀어주는 방안으로 좀 하자. 요즘 옵트아웃도 있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롯데 구단은 보류권은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롯데 구단이 동결로 제시했던 이 오퍼를 한 달 넘게 유지를 했었죠. 강리호 선수가 한때 은퇴 생각도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만 리그라든지 해외 리그도 좀 생각을 하고 사회인 야구에서 선발로 던지는 생각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만큼 좀 선발로 준비도 했고 선발로 던지고 싶은 그런 희망사항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한 2주 전쯤인가 조금 더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강리호 선수의 은퇴 관련 그런 소문들을 몇몇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좀 듣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본인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했는데 강리호 선수가 FA 선언을 하기 전에 롯데 구단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FA 선언을 하지 않고 1년간 뛴 뒤에 선수 가치를 좀 높여서 지금은 FA 선언을 해도 아마 갈 데가 없을 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FA 선언 하지 말고 1년 계약을 하고 잘해서 올해 말에 2023년 말에 FA를 선언을 하라. 이렇게 선언을 유예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나오면 상황이 안 좋을 거다. 그런데 이제 선수는 C등급이고 충분히 좀 데려갈 팀이 있을 거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선수들은 누구나 1년이라도 좀 더 젊을 때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렇게 계속 좀 떨어지죠. 선수의 가치라는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또 예비 FA 시즌의 성적은 사실 더 중요한 거고 그래서 FA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했는데 강리호 선수가 이야기하는 1년 후 요것은 이제 FA 선언 이후에 롯데 구단에 이야기를 한 거고 롯데 구단에서 1년 뒤에 뭔가 가치를 높여라 이 말은 FA 선언을 하지 않고 1년을 뛰고 1년 후에 FA 선언을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강리호 선수가 FA를 선언한 순간 롯데 구단은 일정 부분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고 냉정해지는 거죠. 모든 게 좀 틀어지는 거고 롯데 구단 관계자 얘기입니다. 선수의 선택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존중하고 또 이제 보류권 풀어달라는 이야기도 선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 그냥 선수가 본인의 희망사항 얘기하는 게 그게 잘못됐나? 다만 구단은 못 들어준다. 들어줄 수가 없는 거고 조건이 안 맞아서 계약이 안 된 거고 선수를 압박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강리호 선수에게 섭섭한 것이 구단이 당연히 없다. 그럴 리가 있나? 구단에서도 선수의 희망사항을 나쁘게 보지 않는다. 다만
보류권을 풀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한현이나 안치홍 등 다른 FA 선수들의 옵트아웃과는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까 강리호 선수가 1년 뒤에 롯데가 더 좋은 돈으로 잡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을 뭐냐면 그냥 계약을 하고 1년 뒤에 그냥 옵트아웃으로 뭔가 풀어달라. 보류권을 풀어달라 이야기죠. FA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롯데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지 않고 FA 선언을 유예하는 거니까 요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FA 협상의 관건은 선수의 실력이죠. 선수가 어떤 능력을 가진지 그 퍼포먼스를 구단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 그겁니다. 근데 그래서 잘하는 선수는 선수 하자는 대로 구단이 그냥 다 합니다. 계약금을 그냥 더 많이 주세요. 그럼 계약금 퍼센테이지를 더 높입니다. 왜? 뭐 다 안 들어주면 딴 데 가거든요. 그러니까 선수 잡으려 그러면 잘해야 됩니다. 성민규 단장이 밤 11시 59분 55초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밤 12시 땡하면 바로 전화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먼저 그냥 버선발로 뛰어다니는 거죠. 잘하는 선수는 그렇습니다. 뭐 반대로 기량이 안 되는 선수는 구단이 그냥 배짱 튕기는 거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강리호 선수가 올해 이제 셀러리 캡 상황이란 이 특수성 그리고 최근 본인의 부진을 조금 더 간과한 것 아닌가 냉정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뭐 본인도 그런 이야기 솔직하게 했습니다. 선수라면 누구나 FA 대박 노립니다. 이제 현실은 다르거든요. 현실은 다릅니다. 아 내가 불만 있어. 네, 조직에 안에 있을 때 안은 전쟁터다. 하지만 밖은 지옥이다. 은퇴할 때 되면 선배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인들도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 많이 하죠. 이인복 선수인데 수술 잘 됐다 그럽니다. 수술 잘 됐고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입니다. 뭐 요것은 투수들한테 좀 흔한 수술이기도 하고 5월부터 공을 던진다. 네, 5월부터 공을 만지고 던지기를 시작한다 그럽니다. 그 전에 계속 재활하겠죠. 보통은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하고 오면 한개 투구수 갑자기 투구수를 늘리는 것은 팔꿈치에 부담이 되니까 여러 이유로 선발보다는 불펜으로 전환을 했다가 서서히 보직을 조금 변경하는 경우 선발 투수들의 경우도 뭐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롯데는 일단 상황을 본다 그럽니다. 투수가 뭐 없진 않으니까 2군에서 아예 몸을 충분히 만들어서 1군에 선발로 바로 올리는 방안. 뭐 피칭 시기는 5월에서 또 7월 정도 뭐 컨디션을 봐야 되니까 재활 페이스를 좀 봐야 되니까 투수 자원이 만약에 이제 시즌을 치르다 보면 투수 자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중간 개토로 활용을 하면서 한개 투구수를 계속 올려가는 단계를 밟을 수도 있다. 아니면 준비를 해서 선발로 간다. 이렇게 두 가지 투트랙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찬은 선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키움 구단이 보상 선수 없이 이제 뭐 보상금만 받겠다. 사인앤트레이드도 오케이 하겠다.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저번 주에 그죠? 보상 선수가 장벽이 될 수 있다. 보호 선수 25인 외 1명 보상 선수 뭐 부담이다. 그러면 그냥 보상금으로 받을 거다. 키움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 왜? 선수 측이 그걸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연봉 2억 8천 B등급 연봉의 200%입니다. 보상금만 받을 때는 5억 6천만 원. 몇몇 구단에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뭐 이 돈도 사실 좀 적지 않은 부담이다. 뭐 셀러리 캡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뭔가 계산이 예산이 넘어갑니다. 올해로 이벤트 딱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좀 새롭게 예산이 잡히는 부분도 있어서 돈을 좀 빼는 것도 부담이 적지 않고 미국으로 스프링 캠프를 떠난 팀들은 이거 좀 환율 영향도 있고 비행기 값도 엄청 오르고 예전보다도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가니까 몇몇 구단이 좀 적지 않은 부담 이야기를 하던데 보상금 조정 여부 뭐 보상금을 조정을 좀 더 낮추는 요 여부는 키움 구단이 결단인데 키움은 사실 이제 정찬원 선수와 계약할 마음은 없는데 선수 측이 최근에도 키움 구단에 좀 계약을 할 뜻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는데 좀 어렵다고 그랬다 그래요.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금이 그러면 좀 내려갈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뭐 여러 구단 관계자들 사이에서 좀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키움 구단은 말은 아끼고 있어요. 말은 아끼고 있고 키움 구단은 이미 선수 측의 배려를 충분히 해줬다고 봐야 되겠죠. 사인앤트레이드 길을 열어줬을 때부터 FA를 선언한 선수의 배려를 한 거죠. 구단이 받을 부분을 조금 덜 받겠다 이야기를 한 거니까 결국은 FA를 선언한 선수 본인의 결정이고 책임이 되겠죠. 제가 지방 한 2개 구단에 문의를 한 결과 5억 6천만 원 이 보상금 규모는 좀 비싸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여기에 이제 선수 연봉까지 좀 더 해야 되니까 선수 연봉도 2억 8천만 원인데 FA 계약을 하는데 뭐 갑자기 확 데려오는데 그래도 사인앤트레이드지만 영입을 하는 부분인데 선수의 어떤 뭐 자존심도 있고 뭔가 동기부여도 있는데
연봉을 그냥 이거는 아니죠. 뭐 지금 당장 이적을 할 팀이 없다 해서 갑자기 그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 구단들이 뭐 그런 금액까지 생각을 하면 좀 고민이 된다. 시간이 지나면 좀 보상금이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 보는데 뭐 일단 뭐 캠프를 떠난 상황입니다. 조금 계속 지금 상황이 이어집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FA가 도박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박, 쪽박. 도박인데 대박이 옆에 있고 바로 옆에 또 쪽박도 있고 애매한 상황이었는데도 이형종 선수는 퓨처스 FA로 4년 계약을 덜컥 따냅니다. 오태곤 선수도 야 이거 힘들다 근데 결국은 또 잔류를 했어요. 오태곤 선수 같은 경우는 하나에서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뭐 SSG가 잔류다. 선수 자신이 보통은 뭐 기량을 객관화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FA 때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본인이 본인을 보면 좀 멋있어 보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맨날 그걸 봅니다. 그걸 봐봐 똑같은데도 그걸 자주 보죠. 근데 시장 상황을 좀 잘 읽어야 됩니다. 많은 선수들이 그것도 좀 운이 따른 거 아니에요. 옆에 선수들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실제 제가 선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누구누구 뭐 FA 계약보는 와운 좋았어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 운빨이 작용했다는 것도 사실은 맞아요. 사실은 맞는데 그래도 이건 뭐 운이 길게 보면 좀 업다운이 있어도 운은 좀 길게 보면 좀 공평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된 선수들이 있으면 또 좀 아쉬운 선수들이 있죠. 그래서 FA는 무조건 선언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다. 지금 벌써 미계약 선수들이 캠프 다 떠났는데 4명이나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 그래도 경기를 뛰던 선수들이거든요. 강렬 선수도 마찬가지고 1군에서 경기를 뛰던 선수들입니다. 은퇴하려고 했던 선수들이 전혀 아닙니다. 최지만 선수는 WBC 대표팀 합류가 불발됐습니다. 피츠버그 구단이 뭐 최지만 선수의 수술 이력을 사유로 이제 불허했는데 재활을 좀 빨리 서둘렀어요. 최지만 선수가. 근데 뭐 최종 결정을 구단이 계속 미루고 있었죠. 재활 서둘렀지만 그래도 계속 미루다가 안 돼 하니까 KBO에서 SSG 랜더스의 최지훈 선수를 대체 선수로 발탁을 했습니다. 최지훈 선수 굉장히 영광이다 이야기했고 몸 빨리 만들겠습니다 이야기했는데 대표팀 코칭 스태프 그리고 기술위가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합류 좀 어려울 수 있다 최지만은. 그래서 아예 그냥 대체 선수를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바로 픽. 지금 SSG가 미국 플로리다에서 캠프 소화 중입니다. 뭐 최준 선수는 최정, 김강현 등 팀 동료 대표 선수들하고 함께 이제 미국 애리조나 대표팀 캠프로 이제 합류를 하겠죠. 이번 WBC에서 호주전이 가장 중요하다. 이건 뭐 모두가 다 압니다.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뭐 만만한 상대가 없습니다. 3월 9일 도쿄돔에서 호주전이 열리는데 이 첫 경기입니다. 아주 부담이 좀 있어요. 질롱 코리아가 호주 리그에 이제 해마다 좀 참가를 하죠. 코로나 때는 조금 잠시 안 하기도 했습니다. 뭐 올해도 40경기에서 13승 27패 승률이 3할 2푼 5리. 뭐 예전보다 조금 나아졌다는데 그래도 뭐 2군 선수들 위주로 가서 했는데 호주 리그에서 8개 팀 중에서 7위를 했어요. 사우스 웨스트 리그에서는 4개 팀 중 최하위였고 호주 리그가 생각보다 좀 강하다 이야기를 하고 뭐 마이너리그 출신 선수들도 꽤 있고 하니까 노스이스트 1위 브리즈번과는 4전 전패, 사우스웨스트 1위 애들레이드와는 2승 6패입니다. 그러니까 강팀한테 굉장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호주 리그도 이 두 팀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 두 팀의 호주 대표들이 가장 많아요. 근데 이제 호주가 지금 선수 구성이 좀 나낭이라 그러네요. 뭐 핸드릭스 등 메이저리그 선수들 합류가 불발이 됩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캠프를 차리려 했는데 이것도 안 됐고 그래서 호주에서 훈련 좀 하고 있다가 일본에 와서 대회 앞두고 바로 3월에 일본에 와서 연습 경기 한다고 그러는데 3월 WBC 앞두고 한국하고 일본 대표팀은 일본 오사카에서 사전 캠프를 갔습니다. 연습 경기도 가집니다. 일본 프로팀과 2차례 연습 경기가 있어요. 뭐 한국전에도 관중이 꽤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 TV 중계도 한다고 그러죠.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우리와 같은 조인 호주, 중국, 체코는 오사카가 아니라 미야자키에서 사전 캠프를 갖고 KBO가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출신의 이제 전력 분석 요원을 지난해 11월 호주 리그가 개막할 때 이때 호주에 보냈어요. 아예 그냥 상주하면서 넉 달째 전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 요원이 영상도 보내고 분석 자료도 보내고 이강철 대표팀 감독 그리고 대표팀 코치들이 호주에 갔을 때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 KBO가 참 전력 분석에 참 공을 들였다. 준비를 우리가 많이 했다. 호근 총재도 뭐 그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KBO 관계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수들에게 개별 태블릿 PC를 지급을 한다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뭐 A조, B조
우리조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8강 상대가 되는 A조, B조 이렇게 다른 나라 선수들의 플레이 동영상이 전부 담겨 있다 그래요. 분석 자료인데 분석 내용도 있고 영상은 그럼 어떻게 확보했는가? 뭐 돈 주고 사기도 했고 여러 루트로 소스를 또 확보해서 영상 자료 확보했는데 태블릿으로 영상 분석 자료 활용은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근데 분석 내용은 또 양은 이번 대회가 뭐 가장 좀 충실하다 그러는데 선수들은 14일 이제 애리조나 캠프 가면 지급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대회가 끝나면 태블릿은 반납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또 다음 대회 활용해야 되니까. 최신형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그래 역시 뭐 하드웨어보다는 그래도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할 거고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그럽니다. 앞선 두 차례 WBC에서는 조별리그 탈락을 했는데 선수들이 좀 이번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플러스고 청신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포츠 국제대회에서 주로 많이 성적이 안 좋을 때는 언론에서 예고된 참사 이랬는데 아니 예고 안 하고도 맨날 써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예고는 없습니다. 예고는 안 했습니다. 참사 예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